안녕하세요. 수아베리온 원장 김일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폐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치료가 있다고. 오늘부터 그 원인을 하나하나 풀겠어요. 자폐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원인이 6가지 있습니다. 6가지라고 하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를 알면 다음 게 보이고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아이의 검사 수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방향이 보여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만성뇌염증입니다. 최근 10년간 자폐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자폐 아이들의 뇌에 만성염증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피 검사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마커가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의 피를 검사해보면 EFN 감마와 MIG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정상 아이들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증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장벽을 뚫고 뇌에 들어갑니다. 뇌의 미세하교 세포를 활성화시키죠. 한번 활성화된 미세하교 세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아요.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행동이 이상하니까 자폐다가 아니라 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뇌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두 번째 원인이에요. 바로 장이에요. 장하고 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아주 깊어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직접적인 신경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해요. 장에 나쁜 균이 많으면 장에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게 혈액이나 미주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 도달하면 뇌에도 염증이 생겨요. 자폐 아이들의 장을 검사해보면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균은 줄고 나쁜 균은 늘어나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적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유해균이 많죠. 장이 불균형해지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염증도 생기고 신경 독소도 만들어집니다. 전부 뇌의 직격탄이에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드릴게요.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망가지면 행복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장을 고치지 않으면 뇌를 고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장루수증과 연결된 건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글루텐과 카제인이에요. 글루텐은 밀가루, 카제인은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인 장에서는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까지 완전히 분해합니다. 그런데 장루수증이 있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한 아이들은 분해가 중간에 멈춰요. 글루텐이 멈추면 글루테오모르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카제인은 카시오모르핀이 되고요. 이름에서 모르핀이 보이시죠? 맞아요. 마약 성분이에요. 뇌의 아편 수용체에 직접 결합합니다. 아이가 멍해지고 눈이 흐릿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빠져나갈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짜증, 울음, 밀가루를 미친 듯이 찾는 행동. 자폐 아이들이 유독 빵과 우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뇌가 마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끊으면 좋아요. 2에 3주만 버티면 돼요. 네 번째 원인이에요. 트립토판 대사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196명의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주제예요.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이에요. 음식으로 들어오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 세로토닌 경로, 행복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수면 조절, 기분,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둘, 키누레닌 경로. 키누레닌은 퀴놀린산이라는 신경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정상이라면 적당히 갈라져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균형이 깨집니다. 인터페론 감마가 효소를 자극해서 세로토닌이 아니라 키누레닌 쪽으로 쏠립니다. 행복 호르몬 대신 신경독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96명 연구에서 키누레닌이 높은 아이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 아이들은 수면 장애, 기분 변동, 사회적 회피가 더 심했어요. 염증이 트립토판의 경로를 바꿔버려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할 트립토판이 신경독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원인은 면역 시스템이에요. 자폐와 면역의 관계를 모르시는 부모님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예요. 자폐 아이들의 면역에는 TH1과 TH2 불균형이 있습니다. TH1은 세포 매개 면역, TH2는 항체 매개 면역인데 자폐 아이들은 보통 TH2가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동반율이 일반 아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가 면역 경향이 있어요. 면역 세포가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뇌 단백질에 대한 자가 항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역 세포가 자기 뇌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임신 중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폐는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면역이 관여하는 질환이라는 것. 그래서 면역 조절이 자폐 치료의 중요한 축이 돼요. 여섯 번째 원인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산화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아시죠? 세포의 발전소예요. 뇌는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해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뇌예요. 유기산 검사에서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수치가 비정상이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못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철이 녹슈는 것과 같아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아요. 게다가 뇌의 방지제인 글루타티온까지 부족하면 이중고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고 뇌가 녹고 에너지가 부족한 게 자폐 아이들의 뇌 상태입니다. 마지막 원인이에요. MTHFR 유전자 변이입니다. MTHFR은 메틸화를 담당해요. 메틸화는 우리 몸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이에요. 유전자, 효소, 신경 전달 물질 스위치 전부 메틸화로 조절돼요. 메틸화가 잘 되면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고 독소 해독이 잘 되고 염증이 조절돼요. 그런데 MTHFR 변이가 있으면 메틸화가 안 됩니다. 스위치가 안 켜지고 안 꺼지는 혼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 196명 연구에서 C677T 변이가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무조건 자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변이는 취약성입니다. 환경 관리를 하면 발현을 막을 수 있어요.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 정보다. 방아쇠를 당기는 건 환경이에요.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후속 유전학입니다.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 대사를 깨뜨리는 경로가 2개 있어요. 유전 메틸화 경로 그리고 장내균 키누레닌 경로입니다. 이 두 경로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자폐 원인이 유전인 아이가 있고 장 때문인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둘 다 있고요. 핵심은 한쪽을 고쳐도 다른 쪽은 그대라는 거예요. 자전거의 두 바퀴 같아요. 앞바퀴만 바람을 채우면 뒷바퀴가 펑크 나서 넘어져요. 두 바퀴 모두 채워야 굴러가요. 그래서 수아베르요원은 메틸화 보충과 장내균 조절을 동시에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요. 한쪽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6가지 원인을 설명했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나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트립토판을 신경독으로 바꾸고 신경독이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리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메틸화가 안 되고 메틸화가 안 되면 독소 해독이 안 돼서 또 염증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갑니다. 도미노처럼요. 그래서 치료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도미노의 여러 지점을 동시에 공략해야 해요. 장을 고치면서 염증을 잡고 영양을 채우면서 메틸화를 회복하는 다각적 동시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이 도미노를 끊는 겁니다. 끊으면 멈춰요. 멈추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중금속이에요. 자폐 아이들의 모발 미네랄 분석이나 소변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수은, 납, 알루미늄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폐 아이들한테 중금속이 많을까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못 빼내요. MTHFR 변이, 미토콘드리아 장애, 글루타티온 부족이 중금속 배출을 방해합니다. 장루 수증이 있으면 흡수도 증가고요. 중금속이 뇌에 쌓이면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요. 켈레이션 요법이 중금속을 빼내는 치료예요. 반드시 전문의 감독하에 해야 해요. 자연적으로는 고수, 클로렐라, 십자화가 채소가 해독을 도와요. 오늘 6가지 원인을 전부 설명했어요. 만성뇌염증, 장뇌축 이상, 글루테오모르핀과 카시오모르핀, 트립토판 대사 이상,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MTHFR 유전자 변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는 이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걸 알아야 맞춤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 도구가 유기산 검사입니다. 소변 하나로 70개 이상의 대사 산물을 측정해서 아이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데이터로 보여주는 검사예요. 다음 시간에는 유기산 검사를 어떻게 읽는지, 어떤 수치를 봐야 하는지 실전 해석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검사 결과지를 보고 우리 아이에겐 이게 필요하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수아베리온 원장 김일구였어요. 감사합니다.